얘들아, 그동안 유튜브 쭉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정치나 시사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과하게 몰입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만화로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 국민들이 정치 따위 모르고 사는 삶이 최고라고. 아니 동네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정치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뭐해? 세금 한 푼 안 내는 학생들이 그저 정치인 이미지만 보고 하는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 민중의 뜻은 개뿔. 국가 운영도 엄연히 하나의 전문 분야인데 당연히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예전에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그러더만, 내 입에 지금 베이컨이 들어있는데 아 씨발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뭐야. 나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봐.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민들 광장으로 끌어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선동하고 현실 감각 없는 유모차 아줌마들한테 촛불 들게 해서 광장에 안 나오면 죽어있는 시민 취급하고 겁박하고 투표 안 한 사람들 비난하고, 그렇게 군중심리 여론몰이로 권력 만들어서 나라 망치는 이런 집단주의자들 나는 정말로 싫어해. 정치에 관심 없이 자기 생업 열심히 하는 국민들은 절대 죽어있는 시민들이 아니야. 투표율? 그딴 거 높아서 뭐해.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못 사는 나라들보다 그렇게 투표율이 딱히 높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몰입해서 살지도 않고, 오히려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정치병 걸려서 싸우고 시위하고 심하면 내전까지 벌이고 난리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변에 공기랑 물 깨끗하고 식량 충분하고 도시 인프라 깔끔하고 산에 나무 심어져 있고 사람들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소방차, 구급차 다 대기하고 있고 치안 걱정 없고 안보 튼튼하고 공부할 수 있고 일자리 있고 표현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인터넷의 자유 등등이 잘 보장돼 있고,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존재하는 나라라면 아니 뭐하러 정치 같은 데 관심을 가져. 내 모든 리소스를 나한테 투자해서 내 성과나 내는 데 집중해야지. 나는 국가를 거대한 판이라고 봐. 안보, 치안, 교육, 의료 등등을 안정적으로 잘 갖춰놓는 판. 내가 내 탓하면서 달릴 수 있는 판. 딱 이 판을 잘 깔아주는 것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고, 그 이상 내 인생한테는 간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게 국가야. 이 탄탄한 판 위에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내 탓, 내 인생을 좆되게 하는 건 더 내 탓. 뭐 이 정도가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판이 아주 잘 깔려 있었어.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꽤 괜찮은 판이 깔려 있었다니까. 근데 이 판이 원래부터 깔려 있었어? 아니잖아. 여기 분명히 길거리에 똥천지인 세계 최악의 거지 국가였잖아. 바로 얼마 전까지 소말리아, 아이티,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였잖아.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기 밖에 저런 것들 다 어디서 온 걸까?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제부터 본론이야. 굉장히 단순해. 지금부터 내가 욕 처먹어가면서도 우익인 이유 딱 3가지만 말해줄게. 그 첫 번째, 우익 세력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얘들아, 이 나라 누가 만들었어? 고종이 만들었어? 김구가 만들었어? 아니잖아. 이승만이 만들었잖아. 이 나라를 만든 거 잘한 거 아니야? 이승만 없었으면 한반도는 100% 김일성에 의해 통일됐을 텐데. 그럼 지금 너 인터넷도 못하고 낡고 좁은 방에서 김부자 사진 걸어놓고 옥수수 감자나 캐먹었을 거 아니야. 이승만이 해방 후에 밀려 내려오는 소련 공산주의 막고 미국 응딩이 뒤에다 붙여가지고 요만한 대한민국을 잘 만든 거잖아. 여기에 또 하나 더, 미국이랑 말도 안 되는 계약 체결해서 전쟁으로 홀랑 넘어갈 뻔한 나라도 지켜냈잖아. 이거 2개만으로 이 할배는 100만 년 까방권 갖춘 거 아니야? 아니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는데? 뭐 다리를 폭파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럼 북한 탱크 잘 내려오시도록 그 다리 가만 놔뒀어야 됐나? 아니 탱크 몰고 내려온 나쁜 놈들 욕은 안 하고 어떻게 시간 벌려고 다리 폭파한 그 사람 욕만 그렇게 실컷 하는 거야. 그리고 후방으로 도망쳐서 나쁜 놈이라고? 아니 그럼 안 도망치고 서울에서 장렬하게 체포되어 3일 만에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어야 했나? 전쟁 상황에서 리더의 존재가 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그나마 우리의 리더가 살았으니까 이후에 미국이라도 끌어들여서 나라를 지켜냈지. 도대체 그 시대와 전쟁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사람들이 2019년 방구석에 앉아서 뭔 모함들은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우익 세력들이 나라를 잘 살게 했으니까. 내가 앞에서 판 얘기했지. 안보, 치안, 의료, 교육, 기업, 환경, 도시 인프라 이런 게 다 뭐야? 그래, 다 돈이야. 모든 게 다 돈이라고.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열심히 시위하면 돈 생겨? 안 생겨. 투표율 90%, 100% 마구 높이면 돈 생겨? 안 생겨. 미국, 일본한테 자존심 딱 세워갖고 큰소리 뻥뻥 치면 돈 생겨? 안 생겨. 잘 봐봐. 전쟁 치르고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땅끄지 나라에 지금 돈이 펑펑 쏟아져 있어.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야? 누가 한 거야?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투사들이 했어? 1987 민주화 시위대가 했어? 아니잖아. 박정희가 했잖아. 베트남 참전해서 미국 지원 끌어들이고,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해서 일본 돈 끌어들이고, 독일의 광부 간호사 보내서 독일 돈 끌어오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돈 가져온 걸로 기업 만들고,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수출 장려해서 또 외국에서 돈 벌어오고, 그걸로 나라에 전기, 수도, 가스 깔고, 도로, 건물, 도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잘 자리 잡고 살게 해주고, 우리 아빠 일자리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나 먹고 살게 해주고, 온 민둥산에 나무 다 심고, 깨끗한 물 만들고, 나한테 좋은 위생이랑 환경 제공해주고, 의료보험 만들어서 나 아프면 쉽게 치료받게 해주고, 고속도로 뚫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끝도 없잖아. 이거 다 안 고마워? 고마워하면 안 돼?
아주 하나하나 나한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줬는데 이게 왜 안 고마워? 아, 저기 있는 누군가를 탄압해서 안 고맙다고? 그래, 이런 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적들이나 공산주의자들,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피해보긴 했지. 뭐 그것도 그러지 않도록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그가 이룩한 업적이 너무 대단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나랑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이어서,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분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더라고. 개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만큼이면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더라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완전 무결해? 너는 완전 무결해? 열댓 명 끌고 여행만 가도 그 안에서 불만이 다 터져 나오는데 거대한 나라를 끌고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 불만이 없었겠어? 나는 인류 역사에서 불쌍한 사람을 가장 많이 구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라고 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줘서 몇 명이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착한 사람들이 착한 말을 해서 몇 명이 더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박정희로 인해 수천만 거짓팔자 국민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업그레이드 돼서 잘 사는 건 확실히 알겠어. 박정희가 웬만한 자선 사업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 우익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줬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몸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생기잖아. 내가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1. 통행금지 해제. 내가 밤에 시계 안 보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 거. 누구? 2. 해외여행 자유화. 내가 1년에 10댓 번씩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해준 거. 누구? 3. 프로야구 출범. MBC 청룡부터 야구팬인 나. 이 야구판을 만들어준 게 누구? 4. 영화산업 등 문화예술 분야 장려. 오히려 지금보다 성인들이 성인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해준 게 누구? 이런 것들도 다 우익 세력들이 했어.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고맙게 누리고 사는 거 대부분 다 건국 이후에 우익 세력들이 한 거야. 내가 외국에서 자신있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 게 민주투사들 덕분인가? 아니야. 삼성 현대 덕분이야. 삼성 현대 세팅해준 사람 누구? 이건 뭐 해도 끝도 없어. 원망할 일보다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 내가 너무 편향적인가? 그래, 알았어. 그럼 반대쪽 세력에게도 고마워할 점이 뭐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럼 전임들은 나한테 뭘 해줬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 민주주의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표현의 자유? 그런 건 지금 전임들이 오히려 탄압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 언론 다 장악하고, 뭔 말만 하면 잡아넣는다고 협박하고, 국가 원수 모독죄 같은 거 운운하면서, 요새 인터넷 틀어막고 유튜브까지 탄압하는 전임들, 그런 주제에 무슨 표현의 자유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리고 또 뭐 해줬어? DJ 스상님이 일본 문화 개방해주신 거? 그건 그나마 고맙네. 그 다음에 누가 말 좀 해봐. 진짜로 생각나는 게 없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준 거? 이쪽에서 한 거야. 답답하던 청계고가 다 허물고 시원하게 물 흐르게 해준 거? 이쪽에서 한 거야. 가뭄, 홍수, 수재민 대폭 줄인 거? 그것도 이쪽에서 한 거야. 아니 저쪽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뭔데? 지역감정 조장해서 나라 쪼개놓고,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남녀 계급 갈등 부추기고, 온 나라에 페미니즘 창궐하게 만들고, 북한에 돈 갖다 줘서 핵미사일 개발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면제보 주고, 수석 대변인 짓 하고, 일자리 다 씹창내서 온 나라에 곡소리 나게 만들고, 공무원 잔뜩 뽑아서 포퓰리즘 정책 펑펑 쓰고, 갑질하고,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가게 만들고, 요즘은 일본이랑 들이받아서 조만간 일본 여행도 못 가게 하겠다. 내가 싫어하는 건 진짜 많이 하네.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제발 말 좀 해봐. 그래서 내 집값 오르고, 내 구독자 많아지고, 내 팔자 좋아진 거? 한 개도 안 맞아. 그건 내 팔자만 좋아진 거잖아. 전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나마 우리 스승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우익이야. 끝. 네, 반갑습니다. 너하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도 이슈더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또
머나먼 울산에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를 친히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기봉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라 TV 이제 네. 승승장구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인사만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예, 민주노총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네. 87년도에 네. 예, 그 울산이 민주노총의 태동지거든요. 본산이죠. 예, 울산 하면은 뭐 현대중업자동차. 예전 이제 석유공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87년도에 민주노총 태동시킬 때, 네네. 예, 저도 이제 그때 순수한 예 그러한 목적의 취지에 의해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만드는데 저도 앞장을 섰었죠. 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맞으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만들 때 주도해서 이렇게 만드셨던 아, 장본인이신가요? 그럼요. 예, 예. 아, 그러면 왜 만드셨다가 지금은 민주노총 해체하는데 또 선봉에 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왜 만드셨다가 해체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까? 왜냐하면은 네. 사실 민주노총이 87년도에 태동될 때만 해도 순수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이론만큼만 달라. 그리고 인간 대우해달라. 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네네. 재벌들이 많이 착취했죠. 예, 지금은 이제 재벌이 의리되고 네네네. 민주노총이 갑이 됐지만, 그래 이제 어느 날 네네. 그렇게 순수했던 노동운동이 이제 우리는 그 민주노총이 태동될 때 네. 정치하지 말자. 순수하게 그저 우리가 이론만큼만 네네. 대우받으면 된다. 이게 어느 날 변질이 돼가지고 울산 같은 데는 뭐 노조 간부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 금배지 달려고 시장 출마하고 와. 국회의원 출마하고 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구청장 군수되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기업들 지금 다 외국으로 다 쫓겨 보내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예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어제 보니까 92% 젊은 친구들이요. 네. 일자리가 뭐 코로나라 그러지만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더 저는 심각해진 거죠. 누누이 그랬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젊은이들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90%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가 어제 그 방송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방송은 그렇게 했는데 민주노총 그 산하의 기자들도요. 네. 그거 다 그 민주노총 기자들이다 보니까 예, 그 민주노총 예. 그 말하자면 네네. 신여입니다. 신여. 올바른 기사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 하기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예. 네. 전혀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거 왜곡되고 변질됐다. 초기에 그 순수하게 우리가 일한 만큼만 달라. 우리가 사람 대접만 받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민주노총이 어느 날 언제부턴가 변질이 되어서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기업의 어떤 횡포를 놓는 이제 그런 걸 다시 때려잡기 위해 민주노총 해체에 앞장서 계시는 김기봉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의 메시지를 들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제가 왜냐면은 예. 지금 또 삼노총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네네. 합리적인 노동 운동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전광훈 목사님 처음 이거 이제 문재인 하야 운동 시작할 때 뭐 네. 포항서부터 울산 뭐 대구 뭐 광화문까지 제가 연설을 하러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옥 가 계시고 난 다음에 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네. 열망이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어요 국민들이. 뭐냐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 기자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냥 예 광화문에 사람들이 좀 운집해가지고 뭔가 목소리 좀 국민들이 좀 예 이건 애국 국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일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었으면은 네네. 지금 저놈들이 저렇게 지들 멋대로 저래 안 한다 이거야. 누군가는 그래도 전광훈 목사처럼 현 정부에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목사들도 가만히 있고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고 네네. 예, 모든 사람들이 그저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네. 이 전광훈 목사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예. 광화문에 오지 않았던 일반 국민들마저도 예예예. 이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만나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양반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번에 2번씩이나 감옥 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그것이 다 무죄 아닙니까? 네, 네. 예. 무죄로 완전 그리고 무죄로 이제 나오셨죠. 국민들도 저거는 강제로 잡아온 거다. 현 정부를 갖다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도 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제 무죄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전광훈 목사 아니면은 네네. 광화문에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모일 장사가 없다 이거죠. 장사가. 예. 그래 저 사람은 네네. 예, 진짜 목사이기 이전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정치인들 믿을 수가 있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믿을 예. 사람은 오직 정광훈이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면은 정광훈 목사 보고 좀 현 정부를 갖다 좀 네네. 강하게 좀 성토해달라고 이런 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 광화문도 사실 다 막아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예. 것에 대해서 재작년에 예. 광화문 광장에 진짜 수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아니요, 광화문 저기 광장으로. 네. 이게 메이저급 신문에도요. 네. 헤드라인에 1000만 명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네. 예. 네, 그저 예.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세력도 없고 예. 그런데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 나타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또 국민의 그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저는요. 네. 전광 목사님은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해갖고 다 됐다고 하지만 네네.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된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나 너와라 TV는요. 네네. 기독교인 이전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봅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네네. 그냥 가슴에 확 닿거든요. 네. 군사정권 시절에 그 군부 독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쏟아붓던 김대중, 김영삼이 그 말보다 네네. 더 강한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으니까 여기 오는 거지요. 네. 기독교인만이 작년에 1000만 명 모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모인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예, 그 예, 어떤 메시지들이 거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네. 해야 될 말을 네. 정광훈 목사님이 해주니까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0만이 아니라 네네. 5천만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 말하는 애기라면요. 예. 주사파 50만 명 빼고 예, 4,950만 명의 국민들이 맞습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보고 예. 더 귀 기울이고 예. 애국 이제 진짜 나라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 예, 끝자락에 맞습니다. 왔기 예. 때문에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께 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니 그래 저는 우선 이제 건강이 이제 물론 늘 맨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네. 기독교인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늘 건강 기도를 또 해주시니까 예. 그런 것도 계시지만 좀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너무 짧은 시간을 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 저는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선 많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너와라 TV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보십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엄청 봐요. 많이 예. 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현 정부에다 문재인 저거 저놈 개놈의 새끼 저거 대신해 이런 거를 다 주시니까. 해주시니까 힘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광훈에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애국의 마음. 하나 이제 마음 속에 있잖아 영웅이에요. 저 사람은 목사를 떠나서 네네. 우리들의 그 속 시원한 거를 시원하게 그려주는 네네. 내 마음 속의 기둥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예전에 이제 민노총에서 한국 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김기봉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것인지 그 민낯을 고발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종종 스튜디오에 또 모시고요. 이렇게 특집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이제는 메이저급 유튜브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들어와 갖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래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기대 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울산이 불교 도시거든요. 울산이 불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대구 울산에 있는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불교 믿다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해오신 것이 국민 속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이 독재 정부한테
기죽지 않고 그 용기, 예, 그거 하나 가지고선 배짱 가지고 예. 그 용맹함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예. 네.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막 정광훈 목사님 좋아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네. 건강하시고요. 하여간 정광훈 목사님 이 용기하고 하여간 이 배짱, 예, 이거는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끝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하여간 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많이 예, 기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예, 몰지각한 못난 놈들이 예, 비판하고 하는 놈들은요, 예, 그런 거 예, 개의치 마십시오. 이제는 오직 정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 지도자고 영도자고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 저 문재인 죽일 거는 예, 이러한 여론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울산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꼭 다음에 또 시간 한번 내서 또 초청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군사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군사 쿠데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군사혁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얀마 사태도 역시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이야기는요, 이 노벨 평화상과도 좀 연결이 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얀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BBC 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 아웅산 수치가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구금 상태다, 구금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웅산 수치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영문을 보면 Myanmar's military had seized power after detaining Aung San Suu Kyi and other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라고 말해서 아웅산 수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출직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함께 구금이 되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금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밀리터리가 장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리미티드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한이 됐고요. 이 군사 TV를 통해서, 이 아미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갖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군사 TV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군사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 군사혁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 혁명이라고 부르냐면요. 그 이유가 있죠. 이번 사태는 바로 이 부패한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이 군인의 반발에 의해서 벌어진 군인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라는 미얀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빼놓고라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요.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독재를 하게 돼 있고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통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혁명이 아니고는 그러한 정권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얀마는 군사혁명에 성공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년간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동안 군사가 통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군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날지, 시민이 일으키는 시민혁명이 일어날지, 대한민국도 어떤 형태로는 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미얀마에서는 과감하게 군인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체포되었다고 하는 아웅산 수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하원 의원이고요.
이 국민민주연맹 지도자를 1989년부터 하고 있죠. 1989년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1991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장관, 외무부 장관 등 주요 요직을 다 두루 걸친 이후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초대 국가 고문으로 이렇게 역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에 처음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서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런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자,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정권을 잡으면서 부패하고 또 마침내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군부와 원래부터가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군정 정치였던 나라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뒤집어서 민주 정권을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들이었고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군부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군부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발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부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트윗이 올라왔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얀마 사태 휴즈하다, 거대한 일이다, 아주 거대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뚱맞게 맨 마지막에 보면 We know the deep state is panick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은 너는 안다. 당신은 알고 있죠? 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딥스테이트가 지금 패닉에 걸렸다. 패닉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딥스테이트가 이 패니킹이 되는 것인가? 이 미얀마 군 정부 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딥스테이트가 갑자기 패닉의 상태에 빠졌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그 사진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올라왔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바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입니다. 이번에 체포돼서 구금된 사람이고요. 이 정권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딥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둘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웅산 수치가 미국의 딥스테이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딥스테이트와의 연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의 어떠한 악한 행동이나 부패한 행동들을 그동안 공동의 사업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딥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과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번에 부정선거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딥스테이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딥스테이트들과의 관계성과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더 심층적으로는 조사를 시작하면 그곳에서도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와 손을 잡고 무언가 비리를 저질렀던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미얀마만의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 미국에 있는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전부 다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미국도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이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국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 모아서 다 함께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고 있고 더 이상 국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존중하고 끌려가기만 하는 그런 식의 투쟁으로는 절대로 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도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인데 노벨 평화상 후보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시 에브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지아 사람,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대상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 소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 경악을 했냐면 이 사람은 단임이 아닌 이 조지아주, 그렇죠? 이분이 날린 트윗에서 나오지만 이 조지아주를 flipped Georgia blue with sketchy practices that put our nation's entire democracy into question. 무슨 말입니까? 파란색으로 물들여버린, 민주당으로 다 바꿔버린, 스케치해버린 그런 장본인이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를 의심을 갖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즉 이 선거 조작에 앞장섰던 대표주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 대상자로 지명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경악을.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중국인들을 인종 청소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정권은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로힝야족의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 선거인 명부를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거인이 선거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군부에서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선거인단 명부를 주시오. 진짜 선거인이 선거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조작했는지 알고 싶소. 군부의 요구에 선거관리위원회, 즉 이 아웅산 수치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부했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 미국하고 똑같으네. 저 어차피 저 선거 장난친 거야. 이런 목소리가 우리까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이슈죠. 그래서 미얀마의 민간 조직도 이거 선거 조직이다. 그렇게 시위를 많이 했어요. 덮어놓고 군부가 그냥 그 군사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선거에 어마어마한 장난을 쳤어요. 참 사악하고 악랄한 장난을 쳤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에도 악랄하고 사악한 장난을 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이 아웅산 수치가 중국하고 친한 친중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미얀마의 권력 구도는 그야말로 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군부가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시진핑이는 중국 패병이 퍼져가고 난리가 난 상황에도 미얀마에 들려서 아웅산 수치도 만나고 군 총장도 만났습니다. 양쪽 다 달라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기서 보면요, 그 인터넷, TV, 라디오가 전국에 동시에 탁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바깥에 시청 청사 바깥에 군인들이 배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일 선거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기자회견 열고 군부가 정권을 잡을 거라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액팅을 하겠다, 행동에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거의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전체 의석의 83%를 이제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수치 고문이 총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군정 시절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부와 본격적인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거의 군부가 상하위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하고 또 국방, 내무, 국경 등의 무력에 기초한 세계 부처 장관을 내부에서 지명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가택연금 15년간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민주혁명을 이끌어낸 인물로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정선거 이슈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를 잘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얀마가 전 참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어떤 측면에서 시원하고 멋있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일어난다고 했던 빅 이벤트, 네,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아닌가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1월 31일에 프리덤 데이가 바로 이런 이 빅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사진 하나 보시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뭐 뽀뽀하고 뭐 그랬던데, 응? 아니 굳이 뭐 이렇게 뽀뽀까지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잖아. 응? 네, 과도한 제스처.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응? 과하게 말이죠. 네. 하고 그럽니까? 아무튼 지금 미얀마를 대표하는 여성 아웅산 수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낸시 펠로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떠한 기사도 안 나오는 게, 최근에 관련된 낸시 펠로시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에 관련된 그런 기밀 해자의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낸시 펠로시가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면서 오늘 거의 뭐 범죄자 수준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기사냐? 네, 잉글리시 와이어 투데이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근데 이 기사에 기사라고 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필체라든지 이런 쓰는 어휘가 상당히 무슨 블로그처럼 써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잉글리시 와이어 투데이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보안관과 이제 연계해서 펠로시 의원실에 영장을 전달해가지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전 9시까지 술에 취해 있을 때인데요. 보니까 펠로시 의장이 약간 성질을 부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구금이 필요했,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죠, 술 취해서. 그래서 영장이 집행됐고, 펠로시가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서 어떤 구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14개 정도의 상자가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압수를 했고,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영입했다고 인정한 일부 녹취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린턴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확인되면은 외국과의 유착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오늘 17건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술 취해 있어서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이고, 협조가 안 되면은 바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요. 전체 그 압수수색이나 이제 이런 조사 시간이 3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낸시 펠로시하고 이제 그 담당 팀은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음모 의혹으로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 이제 이런 그런 비난과 원성을 계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웅산 수치하고 낸시 펠로시의 공통점이 특별히 어떤 특별 장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공통점으로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산 아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10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2013년 1월부터 매월 첫 토요일 날 명동 프린스 호텔 컨벤션홀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세계선교연대 포럼을 향하신 아름답고 귀한 뜻이 세계를 향해서 웅비의 나라를 펴고 힘차게 솟아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걸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가서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에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금 맞으면 여기다가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뭐 해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너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리라니 부르게 불길 따라 선교 거짓거나 핍박이 와도 주님의 너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할렐루야 박수가 함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순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새로운 빛이 져